검찰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해당 건설업자는 김 수사관에게 자신의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김 수사관의 인사청탁을 받아 다른 민간인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불참하고 베트남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다낭으로 출장을 떠나 외유성 출장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가 다른 의원들의 해외 출장 세부 내역도 뜯어봤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가동한 증거라는 영상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리 해군의 움직임이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주장인데 우리 정부는 레이더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관련 영상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불법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선거에 불법 조직을 이용했다고 했지만 김 지사는 댓글 조작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4도, 대관령이 영하 19.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최고 20cm가 넘는 눈이 내렸는데 이번 한파는 주말 내내 기승을 부리다 월요일부터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과 유착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최모 씨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최 씨는 고속도로 관련 공사를 따내는 대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 문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 회의를 사실상 청문회 자리로 만들겠다며 벼르고 있는데요. 먼저 검찰 수사 소식부터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찰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유착한 걸로 드러난 건설업자 최모 씨에 대해 검찰이 출국 금지를 하고 본격 수사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최 씨의 회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16년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관련한 공사를 따내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1,1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때문입니다. 대검 감찰본부 역시 어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수사관이 이 사건에 개입하려 했던 걸로 결론냈습니다. 일단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이 사건과 관련해 최 씨의 뇌물 제공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 씨가 김 수사관과 유착된 정황이 감찰로 드러나면서 김 수사관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검 등에서의 조사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김 수사관이 최 씨에게 청와대에 갈 수 있도록 해달란 취지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 씨의 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전달했다는 민간인에 대해 최 씨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김태우 수사관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 문건을 분석해봤습니다. 이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실, 경호실, 또 새누리당 공보실 출신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 환경부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이른바 새누리당발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이들조차 대부분 정해진 임기보다 더 길게 근무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 시스템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블랙리스트라고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출신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1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또는 박근혜 청와대 출신 인사가 4명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 이모 씨는 새누리당 부대변인, 서울시 의원 출신입니다. 임기는 올해 1월까지였는데 후임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 지난 7월 퇴임했습니다. 같은 공단 탐방관리본부장 정모 씨는 2015년까지 대통령 경호실 경호본부장으로 있다 공단 본부장에 임용됐습니다. 정해진 임기는 지난해 4월까지인데 지난 8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기획이사 이모 씨는 박근혜 캠프 지역발전 추진위원,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출신입니다. 정해진 임기는 2016년 3월까지인데 지난 8월까지 2년을 더 근무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는 여의도 연구소와 청와대 공보수석실 행정관 출신입니다. 지난 9월까지가 임기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난 4월 사임했습니다. 내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을 받은 사람과 대통령이 지금 저 지경인데 1심에서 유죄가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감사를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1심 판결이 나면은 이제 그냥 사퇴수감상 나오려고 그랬다. 김 수사관은 현 정부 인사를 밀어넣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라고 했지만 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는 후임자를 찾지 못해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석 상태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회 운영위에는 김태우 수사관 논란으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을 모두 운영위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의 청문회 자리로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운영위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으로 교체했습니다. 31일 운영위에서는 저희 이번에 사보임 절차를 통해서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모두 투입돼서 상임위 소속 의원을 10명 가까이 대규모로 바꾸는 건 이례적입니다. 진상조사단에는 검사 출신의 김도읍, 주광덕 의원 등과 경찰 출신 이만희, 이철규 의원, 또 언론인 출신 강효상, 민경욱 의원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에서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사실상 청문회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김태우 수사관의 거짓말에 춤추는 모습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어제 문 대통령이 김용균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참석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수석의 운영위 참석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JTBC 유미입니다. 저희 JTBC가 국회 사무처가 공개해놓은 올 한 해 의원들의 출장 보고서를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은 72차례 출장해서 전 세계 99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가장 많이 방문한 10개 도시를 추려봤더니 뉴욕과 워싱턴, 또 모스크바도 있었지만 스페인과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의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정치 외교적인 관계보다는 휴양지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어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베트남 다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는 본회의가 예정됐던 날이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울음으로 호소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등 83건의 법안이 상정돼 있었습니다. 다낭에서는 어떤 일정이었는지 박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고 김용균 씨 유족들이 방청석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애태우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자리 곳곳이 비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은 이날 저녁 베트남의 대표 휴양지인 다낭으로 떠났습니다. 비행기는 오후 6시 45분 편, 본회의가 오후 5시 반에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에 거의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인 이번 출장은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협력과 다낭 무역관 방문 등이 목적입니다. 운영위에서 공식적인 일정이라서 그렇다는 거 말고는 저는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다낭 무역관이 아직 문을 열지도 않았다는 지적에 다른 관계자는 준비 상황 점검차라고 답했습니다. 출장에는 국회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상임위 예산마다 다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로 하신 거죠. 항공유하고 최저비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다낭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이날 본회의에서는 모두 83건의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뿐 아니라 2주 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당시에는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의 논란이 컸을 때였죠.
이 역시 JTBC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정종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지금 들고 나온 서류가 당시의 일정표인가 보죠? 네,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얻어낸 일정입니다.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총 6박 8일간의 일정인데요. 호주의 시드니에서 시작해서 뉴질랜드 퀸스타운, 그리고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거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예. 특히 눈에 띄는 건 뉴질랜드 퀸스타운입니다. 퀸스타운에서는 특별한 일정이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도착해서 주말을 보냈는데요. 물론 주말이라 쉬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드니에서 굳이 뉴질랜드 퀸스타운까지 가고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오클랜드로 올라옵니다. 별다른 일정이 없는 곳인데 굳이 멀리 돌아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퀸스타운은 어떤 곳입니까? 네, 퀸스타운은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특히 고원지대에 있는 와카티포 호수가 매우 유명합니다. 예. 자, 그런데 주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이기도 하고 꼭 관광을 했다고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식 일정 없이 관광지를 방문했고 이곳을 오고 가는 비행기 티켓 값은 모두 국회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예. 그리고 비행기 값이 1,700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 이걸 포함해서 3천만 원 가까이를 전부 국회 교육위원회가 부담했습니다. 전부 국회 교육위원회. 결국은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네. 자,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에서 누가 어떤 의원이 간 겁니까? 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그리고 같은 상임위 소속인 곽상도, 전희경 의원 등이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을 때입니다. 예. 해외 출장보다는 심사에 더 시간을 냈어야 할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요. 예. 그래서 애초에 이 출장에 동행할 예정이었던 여야 간사는 최종 출장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예. 자, 물론 뭐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 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의원들 역시도 의원 차원에서의 외교 활동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꼭 참석해야 하는 각종 국제회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일정이 중요합니다. 굳이 멀리 있는 관광지를 끼워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 의원 일행처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아예 관광지로 출장을 가는 경우라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예. 특히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는 뉴질랜드에 다녀온 지 2주도 안 돼서 다시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내 지도부에서 어떻게 따로 이에 대해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관련 질문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답변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 포함해서 운영위 소속분들이 해외 순방을 좀 내용을 더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본회의를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 사실 뭐 매년 이맘때 자주 나왔던 뉴스기도 한데 참 꾸준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종문 기자였습니다.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과 손금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았습니다. 두 의원의 입당으로 민주당의 의석수는 131석으로 늘었습니다. 네,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 조작에 나선 혐의 등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선거를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했다고 했는데요. 김 지사는 자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란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 불법 공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그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모 변호사에게 샌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에 징역 2년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선거를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김 지사는 재판 시작 전부터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노무현 정부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5일 같은 날에 내려집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화재 진압용 가스가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소방 점검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전시를 보던 어린이 7명 등 1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박물관 3층이 갑자기 하얀 연기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잠시 후 어린이들이 들려 나옵니다. 바닥에 누운 어른들도 실려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3층 전시관에서 화재 진압용 가스가 터졌을 당시 모습입니다. 외부 옥상이거든요. 직원들이 다 대피시킨 거죠. 관람 중이던 어린이 7명을 포함해 13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터진 가스는 나프S3라는 소화용 물질입니다. 물에 젖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문화재라든지 혹은 또 통신이라든지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가스계 소화 설비들이 적용이 됩니다. 치명적인 인체의 위해성이라든지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박물관은 오전 9시부터 한 달에 한 번 있는 소방 정기 점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점검업체에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려다 가스통을 연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은 남아있는 가스를 다 배출시키기 위해 이번 주말 휴관을 할 예정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엽기적인 폭력이 잊혀지기도 전에 또 다른 직장 내 갑질이 폭로됐습니다. 디지털 공간에 남겨진 개인들의 기록을 지우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주장해 유명해진 송명민 마코그룹 대표가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맞았다면서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명빈 마코그룹 대표가 회사 직원인 34살 양모 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입니다. 당시 건너편 건물에서 이 영상을 찍은 목격자는 폭행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에 차에 담고 제가 본 건 그래요. 주먹을 때려 발로 차고 꼬집고 비명 같은 거 막 들리고. 취재진이 확보한 다른 녹음 파일엔 또 다른 폭행 정황도 담겼습니다. 너는 너 말고 아무것도 관심 없지. 말을 해도 괜찮아 너. 맨날 얘기하는 거네. 얘기하면 뭐해. 행동을 안 하는데. 양 씨 측은 송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3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로 도망치지 못하게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고 양 씨 가족을 청부살인하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해외에 있는 걸로 알려진 양 씨는 지난달 송 대표를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제출한 폭행 영상과 녹음 파일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송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송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양 씨가 폭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네, 오늘 새벽 전남 해남의 경찰서 유치장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살인사건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당직을 서고 있었지만 일이 벌어지는 동안 졸고 있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전남 해남경찰서 유치장에서 59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살인 혐의로 어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에는 김 씨 혼자만 있었고 시신 주변에선 점퍼 밑단에서 빼낸 끈이 발견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김 씨는 오전 5시쯤 유치장 안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치장에는 근무 경찰관 2명이 있었지만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시간 단위로 교대해 유치실 인근에서 근무해야 하지만 한 사람당 4시간씩 근무하면서 새벽 시간 잠을 참지 못한 겁니다. 그런 근무 소홀이 없었으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몸 수색을 허술하게 해 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 해남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58살 장모 씨의 살해범으로 지목돼 어제 정오쯤 체포됐습니다. 오후 1차 조사에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유치장 근무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할 방침입니다. 또 김 씨가 숨졌지만 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며칠째 한파가 이어지면서 온 나라가 한겨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바다의 파도까지 얼어붙었는가 하면 앞이 안 보일 정도의 폭설이 내린 곳도 있었는데요. 추위는 주말에도 계속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눈 구경도 어렵다는 부산. 밀려드는 파도 끝에 얼음 덩어리가 백사장을 덮었습니다. 염전의 소금 같은 모양이지만 영하 7도의 찬바람에 바다가 얼어 만든 짠 얼음입니다. 영하 14.4도까지 떨어진 서울. 사람들 입김이 성해가 돼 버스 창문에 얼어붙었습니다. 청계천에도 여기저기 고드름이 생겼고 한강도 얼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선 폭포 전체가 거대한 고드름이 됐습니다. 물줄기 하나하나 그대로 얼어붙어 장관을 연출합니다. 추운 날씨에 틀어놓은 분수는 천연 얼음 조각상으로 변신했습니다. 쓸고 퍼내도 돌아서면 어느새 또 쌓인 눈. 전남 영광엔 22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차들은 지붕에 눈덩이를 하나씩 이고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우편 배달이 일부 중단됐고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주말까지 최고 20cm의 눈이 예보된 제주. 한라산 입산이 금지됐고 제주공항은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상공에서 너무 찬 공기가 밀려들다 보니 해상의 따뜻한 공기가 그대로 눈구름이 된 겁니다. 바람결 그대로 만들어진 구름이 흰 수염 모양으로 바다를 덮은 장면이 위성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는 주말에도 기승을 부리다 올해 마지막 날인 월요일부터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로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추운 날 난방기구도 못 켜고 냉골이 된 방에서 덜덜 떨어야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추위를 녹이려고 나무난로를 떼던 공장에서 큰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불을 밝히던 가로등이 갑자기 꺼져버립니다. 지하 비상 발전기는 제 역할을 못하고 뿌연 연기만 내뿜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부산 해운대구 주택가에서 강풍을 타고 날아든 이물질의 고압 전선이 끊어졌습니다. 긴급 복구로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이 일대 300가구와 상가 주민들은 최장 2시간 동안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밤샘 영업장은 장사를 망쳤습니다. 포스기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야간 영업 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많은 피해가 생겼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 속에서 변압기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바람에 상당구와 흥덕구 아파트 단지 8,700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영화관에선 한때 영화 상영이 중단됐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만수동 아파트 단지 2곳 1,800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시쯤 부산 사상구 금속제품 공장에선 화재가 발생해 건물 3동을 태웠습니다. 불길은 화목난로 연통에서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직원 등 15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30분 뒤에는 경기도 화성의 필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벽공장과 뒷산까지 태운 뒤 가까스로 진화됐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건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 세계 곳곳에서도 최강 추위가 일찍 시작됐는데요. 정반대로 지구 반대편 호주에선 마치 지난 올해의 여름같이 40도 넘는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It remains extremely hot through the southeast today with temperatures 10 to 16 degrees above average. 호주에는 12월 하순 때이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It's like you can't breathe properly. It's it's quite warm. 최근 나흘간의 이상 기온은 내년 초 폭염의 예고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Eu estou falando isso e já estou olhando para a questão climática. Porque tem uma turma que não acredita. Mas a cada ano a gente está batendo recorde. JTBC 어환입니다.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본 방위성이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는데 우선 일본 측이 공개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지난 20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방위성이 편집한 13분짜리 영상엔 탑승대원의 대화에 영어와 일본어 자막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 해경 구조선이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이어 초계기는 광개토 대왕함을 꽤 근접한 거리로 비행합니다. 헬기 승하장이 내려다 보일 만큼 꽤 가깝습니다. 잠시 후 함께 탄 전술통제관이 레이더를 감지했다고 말합니다. 공개한 영상에는 레이더 가동을 입증할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함정에서 일단 멀리 떨어진 초계기는 잠시 후 우리 해군 함정을 호출해 레이더 가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장면도 나옵니다. 영상에는 한국 해군 측의 응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방위성은 국제법에 따른 고도와 거리 이상에서 비행했다고 주장했는데 자막을 제외하곤 초계기의 고도와 거리를 입증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이 영상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당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일본이 공개한 초계기 영상이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일본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 장면만이 담긴 것이라며 추정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측이 저공 비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함정의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일 군 당국은 어제 일본 초계기 관련 사안에 대해 실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고 국방부는 회의가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하루 만에 일본이 초계기 영상을 공개하고 나선 겁니다. 앞서 일본은 상황 발생 다음 날인 21일에도 우리 측과 협의가 이뤄진 지 3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4일엔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 오해 해소를 위해 상호 노력하자는 데 공감한 뒤 다음 날 일본 방위성은 한국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안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예고됐던 대로 현역보다 2배 오래 교정시설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인권위와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오는 2020년부터 군복무 대신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현역 18개월에 비해 2배 긴 기간이며 취사, 배식, 의료 지원 등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예비군 훈련도 2박 3일 동원 훈련의 2배인 엿새 정도를 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를 가리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연간 600명 정도를 대체 복무자로 정하는데 시행 첫 해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1,200명까지 뽑기로 했습니다. 논란 속에 입법 예고가 이뤄졌지만 반발도 만만찮습니다. 인권위는 성명을 내고 대체 복무제 도입안은 국제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시민단체들도 징벌적 성격이 짙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 언론 보도, 온라인 여론 등을 통해 의견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를 막자는 취지의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새 산업 현장에서는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업자를 보호해야 할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식품 공장 문 앞에 작업 중지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지난 26일 저녁 8시 40분쯤 이곳에서 일하던 44살 장모 씨가 숨졌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고 있었는데 멈춰 있어야 할 박스 옮기는 로봇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산업용 로봇 주변에는 1.8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울타리 문이 열리거나 무게를 감지하면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지만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동작이 일어났다. 그 오동작까지도 회사에서 안내주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보다 3시간 전 충남 예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29살 고려인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품을 식별하는 태그를 붙이러 설비 위에 올라갔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작업장에도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부산 북구에서 주차타워를 수리 중이던 57살 이모 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친 업체, 이른바 산재 불량 사업자 명단을 오늘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모두 1,400곳이나 됐습니다. 앞으로 김용균법이 적용이 되면 이 중 절반은 작업 중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공개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 발표된 산재 불량 사업장은 지난해 2배로 늘었습니다. 폭발 사고로 4명이 숨진 STX 조선해양, 김포 주상복합 건물공사 화재로 6명이 사망한 예주종합건설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량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건설업종이었고 10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80%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업체도 120곳이 넘습니다. 서울경마장 조교사협회의 경우 무려 50회나 산재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 중 중대재해나 사망사고가 난 곳만 절반이 넘는 717곳이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용균법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간은 법이 아닌 지침을 근거로 작업 중지 명령을 했는데 대상이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는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 수는 매년 1,000여 명.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의 통과로 산재 불량 사업장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얼마 전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때문인 걸로 보인다는 한 중학생의 추락 사고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타미플루의 부작용에는 환각이나 환청 외에도 자살 충동까지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만 7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에서 타미플루를 먹던 중학생이 아파트 12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유족은 이 학생이 환각과 환청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타미플루의 다른 부작용도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타미플루 복용 후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실제 시도까지 한 경우입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7건이 보고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중 3건이 타미플루 계열의 약품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2건은 의도적 약물 과다 복용이며 2건은 정보 부족으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분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선 과학적 인과관계는 분명치 않으나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알약으로 먹는 타미플루가 아니더라도 주사대나 흡입형 독감 치료제에서도 이상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타미플루 계열의 약품 허가 조건으로 치료 후 이상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아동과 청소년은 이틀가량 혼자 둘지 말 것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독감의 경우 합병증이 위험할 수 있어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는 건 위험하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정부 당국이 항공사를 상대로 불시에 음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새 폭음을 한 뒤에 아침 일찍 조정관을 잡으려고 했던 조정사,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여객기 정비에 나선 정비사가 모두 적발됐습니다. 음주 비행은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수십 명, 또 수백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죠.
국토부가 운항 전에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오전 진에어 조종사 A씨는 비행에 나서기 직전 불시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초과. A씨는 밤늦게까지 지인 3명과 소주 8병을 나눠 마셨는데 술이 덜 깬 상태로 조종관을 잡으려 했던 겁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일 때는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의 90일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진에어에도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같은 달 제주항공정비사도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돼 60일간 자격정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2건을 포함해 국토부는 10건의 항공 분야 심의 안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지난 7월 아시아나 204편은 이륙 과정에서 타이어 압력에 이상이 있다는 메시지가 떴는데도 운항을 강행했다가 결국 회항했습니다. 8개 항공사에 매겨진 과징금은 총 38억 4천만 원. 조종사, 정비사의 자격정지는 345일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음주 비행을 막기 위해 출항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갑작스럽게 해고됐습니다. 학부모에게 급식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몰래 또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곳으로 물품과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A 어린이집 교사 3명은 지난달 22일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급식 사진을 찍어 학부모들에게 보내주는 등 기밀 엄수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전 허가 없이 어머님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걸 이제 또 트집처럼 잡으셔서 학부모들은 먼저 원장에게 급식 사진을 요청했다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교사들에게 요청해 받은 사진에서 원장이 감추는 이유를 짐작했습니다. 16명의 선생님까지. 이걸 보시면 여기 바닥이 보여요.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좋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모르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민원은 거. 학부모들은 올해 초 원장이 바뀐 이후 어린이집 운영이 부실해졌다고 말합니다. 4월 달에는 500 얼마였나 이렇게 쓴 게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 달 불러줬을 때 90 얼마가 쓴 거라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쓴 것만 봐도 줄어든 게 이렇게 보이는데.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을 할 수 없는데 이 원장은 용인시에서 다른 B 어린이집을 운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어린이집의 물품과 공금이 B 어린이집으로 빼돌려진 정황도 나왔습니다. 구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미군 부대를 방문해서 세계 경찰론 폐기를 위협하고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해 주목을 받긴 했는데 뒤탈도 크게 났습니다. 전투 지역 깜짝 방문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군사기밀 대상인 특수부대원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는 비판을 불렀는데요.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지도부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린 트위터 영상입니다. 첨단 장비로 무장한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악수합니다. 작전 위치와 신상 정보 모두 군사 기밀인 특전사 네이비실 부대원들입니다. 뉴스위크는 특수부대원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 얼굴을 가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군사보안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통령의 동선이 노출돼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렀다고도 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칼럼을 올렸습니다. 퓰리처상을 3차례 수상한 토마스 프리드먼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은 국가에 대한 진짜 위협이라며 공화당 지도부가 탄핵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워터게이트를 취재한 엘리자베스 드루는 부패의 냄새가 짙어지고 있다며 이미 탄핵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두 언론인은 닉슨과 클린턴 때와는 달리 탄핵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아프리카 중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다시 에볼라 감염자가 늘면서 대통령 선거가 연기됐습니다. 야권과 시민들은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에볼라 치료센터에 들어가 환자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를 보유한 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나오면서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한 상점 앞에 모여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타이어가 불에 타고 있고 돌덩어리들이 도로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콩고 민주공화국의 동부 도시 베니와 부템보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에볼라 감염자가 다시 나오면서 콩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내년 3월로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시위대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Batuta putea sair, presidente banasema ndio presidente mwenyewe anatutawala. Me kama haiko, sisi tutafanya fujo kuanja leo. 일부 성난 시위대는 에볼라 치료센터에까지 침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 20여 명이 대피했고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 콩고에서는 현 카빌라 대통령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남성 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드러머 전태관 씨가 5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나 10년 전 일기를 꺼내어 보컬 김종진 씨와 함께 많은 히트곡을 남겼죠. 데뷔 30주년인 올해 한 번 더 무대에 서고 싶다던 고인의 바람은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백수신 기자입니다. 어떤 이의 꿈이라면서 우리가 잊고 살던 꿈을 돌아보게 한 노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변해가는 건 어리기 때문이라고 공감하듯 이야기해주던 노래.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젠 그 음악 속에서 전태관의 드럼은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가 데뷔 30주년.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던 꿈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음악은 보컬 김종진의 섬세한 노랫말로 유명하지만 가사가 없는 연주곡도 많습니다. 전태관이 없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편,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다채로운 도전의 중심에는 전태관의 드럼이 있었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노래가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이라는 두 번째 앨범의 제목처럼 우리가 잊고 살던 꿈, 사랑, 우정을 노래하기도 했고 때론 고단한 삶을 견뎌내라고 힘을 불어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음악을 선물해주던 봄, 여름, 가을, 겨울. 전태관의 생애 마지막 계절은 역설적으로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아시안컵이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에서 훈련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아시안컵이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마지막 대회라고 얘기했던 기성용 선수도 합류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경기 종료 직전 수비 사이로 넣어준 기성용의 패스. 손흥민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2015년 아시안컵 결승은 드라마 같았던 이 장면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웃은 건 호주였습니다. 2011년 아시안컵 4강전 일본과 맞선 우리나라는 기성용이 페널티킥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2대2로 비긴 끝에 승부차기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올림픽에서 역사상 첫 동메달을 따고 우리 축구의 9회 연속 월드컵 진출과 함께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기성용이지만 아시안컵에선 매번 좌절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0년간 이어온 국가대표, 기성용은 108번의 경기에 나서며 우리 축구에 패스의 가치를 선물했습니다. 한 번에 방향을 전환하는 긴 패스는 물론이고 밀집 수비를 한 번에 허무는 침투 패스로 공격의 숨통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아시안컵을 앞두곤 태극마크를 달고 마지막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면 저도 언제든지 그 자리를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때까지는 저희가 팀에 뭐 도움이 될 수 있게. 우리 축구는 1960년 대회에서 마지막으로 우승한 뒤 아시안컵에선 번번이 정상 문턱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국가대표로서 작별을 준비하는 기성용의 대표팀 합류가 각별한 이유입니다. JTBC 이도상입니다.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센터의 컴퓨터가 해킹돼 해당 지역 탈북민 99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한꺼번에 유출됐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경북 하나센터의 컴퓨터 한 대가 악성 코드를 심은 메일로 인해 해킹됐다며 경찰이 정확한 해킹 시점과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군 장병들의 식탁에 오르는 급식 메뉴가 달라집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깐쇼 새우와 계란말이 등을 메뉴에 새로 넣고 장병들이 즐겨 찾는 사골곰탕, 스파게티, 짜장면 등의 급식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마치고 방학을 맞아 친구 2명과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 간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은 경남의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지난 27일 베트남 호이안 안방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 물에 빠져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한심한 사람입니다. 예, 한심한 사람.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한 말이었는데요. 전국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나온 표현이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예. 근데 그런 그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 그 한심한 사람들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아, 예. 자, 장애인보다도 한심하다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한심한 사람이다라고 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아까 들으셨다시피 발언하자마자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이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좀. 예, 이 발언도 다소 듣기에 따라서는 정신장애인을 포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 정치적 의견이 다른 정치인들, 특히 가짜 뉴스를 만드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이 대표가 말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된 거는 이들을 포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해서 이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대표 측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해명을 듣고자 이 대표 측에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이 대표 측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발언의 일부만 가져왔는데 예. 이 해당 행사에 참석한 분들이 다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이런 장애인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만드는 정치인들은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를 정신장애에 비유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이 아니라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 앞에서 한 이야기다라고 하더라도 전국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이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또 장애인의 비유를 한 거는 적절치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 최근에 좀 말실수가 이 밖에도 좀 있었죠? 맞습니다. 이번 달 3일에는 베트남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대표가 한국 남성들이 다른 나라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보다도 베트남 여성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당시 예. 야당으로부터 여성을 상품이자 기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저질 발언이다. 또 베트남 부총리가 예방한 자리에서 한 발언인 만큼 외교적 결례다. 이런 비판을 받았고요. 또 지난달에는 이 필리핀에 대해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비유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대변인 프로듀서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을 했던 배현진 전 아나운서 이야기인가 보군요. 맞습니다. 배 전 아나운서 최근까지 한국당 내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직을 맡아왔는데요. 이 사의를 표명해왔고 오늘 수리가 된 겁니다. 아, 예. 대변인 자리 왜 사의를 한 겁니까?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그동안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서 자신이 보시는 것처럼 지역에 소홀했다. 앞으로는 당원으로 지역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당 새로운 신임 지도부에 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사실 배 전 대변인의 사의가 더욱 주목을 받았던 건 배 전 대변인이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이죠. TV 홍카콜라의 제작자로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예. 이러면서 한 매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신이 꽃다발처럼 앉아있는 것보다는 당원으로 열심히 뛰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한 매체와의 인터뷰였지만 꽃다발 같은 존재보다는 나서겠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홍카콜라 제작자로 완전히 나서게 되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다만 배 전 대변인은 지금 이제부터 나서는 건 아니고 TV 홍카콜라 개국 때부터 참여를 해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TV 홍카콜라 봤더니 현재 구독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14만 3천 명이 넘습니다. 홍 전 대표가 이에 대해서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바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성공적인 론칭을 했기 때문에 이를 운영할 법인을 곧 설립할 거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구독자 10만 명 달성을 기념해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걸 보니까 저희가 앞서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시작을 한 유튜브와 또 팟캐스트 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시작을 했습니까? 아직 시작은 안 한 상태입니다. 다만 팟캐스트 채널인 이 팟빵에 이 채널만 보시는 것처럼 유시민의 알릴레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열린 상태였는데요. 예. 아직 보시는 것처럼 방송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구독자가 벌써 18,000명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예, 지금 에피소드 연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구독자가 18,000명 됐다는 이야기군요. 앞으로 두 방송이 어떻게 또 구독자 늘려갈지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자금섬 울릉도에 일주도로를 놓겠다는 계획이 무려 55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그동안 빙 둘러가느라 관광객도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이제 유람선을 타지 않고도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눈 내리는 도로를 달리자 터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 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구간입니다. 터널 3개를 뚫고 다리 1개를 놓은 난공사를 거쳐 울릉도 동쪽 내수전에서 선목까지를 잇는 4.7km 도로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73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울릉도에 일주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처음 확정된 건 1963년입니다. 일주 도로의 대부분은 이미 17년 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44km 도로 중 10% 남짓의 마지막 구간이 문제였습니다. 해안 절벽에 도로를 놓는 공사라 사업비가 부담됐고 희귀식물 서식지가 많아 진행이 더뎠습니다. 그동안 이곳 주변 주민들은 10분 거리인 군 소재지 울릉읍까지 1시간 30분을 빙 둘러가야만 했습니다. 태풍이라도 오면 고립되기 일쑤였습니다. 응급 환자가 있을 때도 미리미리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됨으로써 천혜의 자연을 눈앞에 두고 차를 돌려야만 했던 관광객을 태운 버스와 택시도 이젠 섬을 신나게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대략 1시간이면 일주를 할 수 있어 울릉도 관광에도 새 바람이 불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내일도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강원 대관령은 영하 17도까지 내려갑니다. 특히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1cm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릴 거란 예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의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예, 오늘 밤 12시 20분에는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저문은 2018년 대한민국 뒤흔든 핫 이슈는 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라이프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부 기자들과 함께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안컵 축구 관련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